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3국 문화 기행 시간의 이경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동아 3국의 문화를 비교 연구하면서 오늘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화로 통신사의 여정 사행 1만리를 할 것인데요. 같이 설명해 주실 이란친선협회의 배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저는 한국에는 한의사가 있는데요. 한의사는 1침, 2구, 3약을 다 다루고요. 1침, 2구, 즉 침과 뜻만 하는 일본의 친구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배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란친선협회의 상임이사로서 한국과 일본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란친선협회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또 한일친선협회가 있습니다. 이란친선협회와 네. 한일친선협회. 그 네. 교류가 많이 활발합니까? 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내년이면 네. 한일 양국 정상수교 네. 그러니까 60주년이라서 또 그것을 위해서도 더 국가적으로 더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들 통신사에 대해서 말씀 이제 나눌 것인데요. 통신사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몇몇 사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기 하면 조선통신사 이렇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통신사와 조선통신사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네.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신의, 네. 왕명인데요. 신의를 서로 통하고 전달하고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지만 조선통신사라는 것은 한 나라잖아요. 조선이. 네. 그러니까 조선국의 통신사다. 네, 그런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닌 시대에는 또 다른 통신사였겠죠. 네네. 이제 통신사, 조선통신사 하면 통신사가 정확한 명칭이고, 그럼요. 조선통신사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네. 제가 듣기로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하는데, 예. 언제적 일이에요? 2017년에 네.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공동으로 협동하고 협조하여 가지고 201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로 등재는 됐는데, 네. 한국만이 아니고 네. 일본과 같이 협력해서 한 그런 예,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물이군요. 네. 그 한일 관계에 굉장히 좋은 징조로 보입니다. 그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공동으로 이제 이름은 조선통신사이지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선통신사도 물론 공부해 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조선통신사 이전의 통신사들도 다 더듬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통신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렇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뭐 천여 년 이전부터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300년 이렇게. 네. 뭐 고구려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네. 신라 뭐 이렇게 네. 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백제가 그 문물을 많이 전해준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쩌면 통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백제라고 하면은 통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분은 역시 한자를 전달한 왕인박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문물 전달에 적인. 그리고 잠깐. 뭐 또 보자면 우리나라의 뭐 경주랑 비슷한 이미지의 네. 일본의 교토라면 네. 교토에는 매년 그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요. 그걸 기온 마쓰리, 기온 축제라고 하는데요. 기온 기온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이거든요. 네. 그 산은 또 고구려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선통신사 이전의 역사를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순서를 목차는 대충 정해봤는데요. 네. 통신하지만 통신사 정의와 목적,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내려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구성원이나 여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 통신사, 이제 그런 걸 총정리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준영 선생님, 네. 그 통신사에 대해서
아까 신의를 통해서라고 말했는데 그 정확한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신사의 정의와. 통신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네, 목적이요. 네. 국왕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즉 공식적인 그 외교 사절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물 교환 이전에, 문물 교류 이전에 그렇죠. 첫 번째 주된 목적이 네. 국서 전달, 네. 왕명 전달, 그러니까 왕명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얘기군요. 국서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네요. 네. 함께 가는 사절단의 멤버 중에 네. 각 계층, 각 카테고리에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필담을 주고받았고 네. 또 문화를 교류를 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생긴 새로운 문화도 있고 네. 또 상대국의 그 문화를 받고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오히려 또 전해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합쳐서 문화를 주고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나중 문제는 뭐 저절로 파생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당연히 따르는 얘기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 그 이전엔 통신사.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통신사라고 합니까? 일본에서는 조선국 통신사에 비춘다면은 일본 국왕사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일본이라는 명칭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칭이 생겼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국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국왕사 이렇게 대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통신사도 뭐 보빙사, 해답사, 네. 뭐 해례관, 네네. 해례사, 뭐 여러 가지 수신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국서 전달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에 네. 따른 문화 교류,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또 그 전쟁이 일어나기도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전쟁 인디네라 말고도 뭐 그 남한 쪽은 그러니까 남쪽 바다 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막 작은 전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래서 포로들도 많이 있고, 근데 포로 교환도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본질적인 목적은 네. 국왕의 왕명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네, 첫 번째 목적. 또 그 조선통신사나 통신사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 중에서 또 그 활약을 하셔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끌려간 포로라든지 네.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그러니까 민족들이죠. 백성들을 다시 구해서 데리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네. 오히려 고려 시대 때 정몽주 선생님, 네네.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삼형대사님. 네네. 유명하시죠. 아주 특히 유명하게 네.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던데. 네. 3,000명 정도 데리고 왔죠. 삼형대사가 3,000명이었죠. 예. 네. 그 통신사가 한 번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갑니까? 통신사가 보니까 물론 조선통신사를 기준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선통신사를 기준으로 하면 500명에서 네. 많을 때는 1,000명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전 시대를 보면 1,0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오히려 그 인소라는 분이 높은 분이면 분일수록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군요. 네. 네.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인솔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아니면 또 전달해야 되는 내용의 무게에 따라서 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네. 그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500명 정도이고 네. 그 이전에 더 많은 사람이 많이 갔을 수도 예. 있다.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이제 명칭은 어디 갔더라도 그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한 그 차이점에서 제 지금 들은 생각은 네.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는 조선시대는 일단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매년 정확하게 뭐 4년마다 10년마다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같은 조선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행위고 그 이전에는 좀 횟수가 뭐 덜하다든지 뭐 어떤 피치 못할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 왕래는 아닌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르게 보자면 사실은 고려 시대 때는 네. 정몽주 선생님은 기록에 남아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필담이나 네. 다른 문화적 재료로 남아 있는 것이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행렬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 사실 묘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그나마
조선국의 통신사여서 더 많이 그렇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일단은 자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도 등재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거는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지금 더 많은 필당과 더 많은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료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통신사들이 이제 갈 때 한 500명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인 그 인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규모가. 그러면 이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좀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사, 부사 또 각 역관은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역관도 정사, 부사한테 그 소속되어 있는 역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중인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역관이라 그러죠. 그 통역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동수단이 해로와 육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해로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배로 갔기 때문에 배에 필요한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선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각 계층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시를 잘 쓰시는 분, 뭐 각 계층에 또 의원들, 뭐 또 마상제, 각 계층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인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일화들이 많은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선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구성원을 대략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묶어보면 뭐 상간, 중간, 하간 해가지고 그 분류를 한 다음에 임명된 자들, 나라에서 임명된 자들, 정사, 부사, 종사관 이런 종류들 그죠? 그런 직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속하는 마상제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마상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꼭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천에서는 또 그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이미지가 그 말하고 그렇게 밀접된 이미지가 사실은 저한테는 좀 없었는데요. 근데 역시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굉장히 그 호탕하고 말을 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상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상무술을 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그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동이 안 되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가 마상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마상무술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 사무라이들이 많으니까 더 무예, 기예 합한 걸로도 그분들이 조금 보이겠습니다. 무인의 기질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마상제, 마상무예가 뭐 말을 거꾸로 탄다든지 이렇게 말을 타면서도 이렇게 뭐 뒤집는다 그럴까요? 뭐 회전을 한다든지 그게 거의 묘기에 가까운 기술인데 그것을 정말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잘하셨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미 그 쌍용총, 무용총 이런 그 벽화를 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면서 그런 그 장면들이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부산에 있는 그 조선통신사 그 역사관이죠. 그 자료관에 보면 그 입구의 맨 앞에 마상제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라 그럴까 오브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말하고 사람이 같이 타고 있겠네요. 그 표정이 살아 있어요. 참 잘 만든 그 오브제입니다. 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래서 알고 봐야 되는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냥 사진도 찍고 봤는데 분명히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상제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단 아는 게 몹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표정이 살아있고. 언제 한번 그 영상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한번 같이 다시 사진과 보고요. 영상을 한번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마상제 하는 시간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번 가셔야죠. 부산까지. 아니 저 가서 봤어요. 봤는데
말하고 그런 거 사진 찍은 기억은 나는데 그것이 예. 마상제인지 마상제 유래가 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죠. 예. 지금 마상제를 보니까 예. 또 배준영 선생님이 그렇게 부산 박물관을 말씀하시니까 같이 봤는데 다르잖아요. 파악하는 부산 게. 박물관은 별도로 있고요. 예, 예. 부산 박물관 근처에 있는 조선통신사 역사관입니다. 아, 조선통신사 역사관. 예. 그럼 저는 그 다른 데 말을 본 것 입구에, 같습니다. 그 시청자 입구에 여러분 있는 죄송합니다. 것입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구성원님을 찾아봤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네. 부사, 종사관, 역관, 제술관, 의원, 네. 예전의 이름으로는 양의, 좋은 의사, 양이라고 양의, 그러죠. 아, 서양 양의가 아니고 예, 양의. 양. 네네. 예. 그리고 또 천문, 지리, 뭐 산수, 네. 관상, 네. 또 예전에는 힘쓰기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또 음악 관련, 또 그리고 바둑을 잘 두시는 분도 꼭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모든 학식가, 문장가, 기예와 제주 꾼들이 다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통합 이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을 것이고 네. 통신사야말로 K-컬처라 그럴까요? 네. 지금 오히려 붐이 있죠. 이 네.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정신이 뭐 지금도 이어져 있지만은 더 잘 살리면 더 좋겠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먼 이제 일본까지 간다는 것, 다른 나라를 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많이 간 사실도 많고 서로 네. 가려고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네. 통신사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그러면 그 여정을 한번 볼까요? 아, 예. 통신사의 여정. 네. 그냥 저는 대략 1만리라고 했는데 1만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통신사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일단은 왕명을 받기 때문에 왕이 계신 궁 또는 왕이 또 전해주는 출발할 때 별궁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계신 궁이나 별궁에서 그러면 한양 조선을 기준으로 하면 한양이 되겠죠. 또 다른 시대에는 그 시대 때에 맞는 수도에 있는 궁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영천쯤 가면은 이제 그 뭐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뭐 충청도 계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합류를 하세요. 그리고 영천에서 한번 합류하셨다가 조금 쉬시고 다시 여독을 풀고는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최종으로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해로로 배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합니다. 네. 무사평안,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라는 그런 기원제를 지내는군요. 부산에서. 예,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부산에서 일본의 스시마로 갑니다. 스시마로 가서 스시마에서 또 거기까지는 배거든요. 스시마에서 오사카까지도 배로 갑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부터는 다시 육로로 가요. 육로로 가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도쿄죠. 그것을 이제 에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도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인 루트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에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니코가 있어요. 니코까지도 한 몇 번을 갔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장 몇천 킬로, 가서 4천 다시 킬로. 이제 돌아오는. 돌아오는 것까지니까 엄청난 거리와 왕복으로 엄청난 1만이군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1년이 보통 넘었더라고요. 빨라도 9개월, 10개월. 계절이 서너 번 가야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들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가시는 분들도 인원이 적게는 물론 아주 적었을 때는 500명 미만도 있지만은 보통은 500명 이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이상도 되었고 그 인원이 그렇게 긴 여정을 다 함께 했고 또 그 나라에 갔을 때 상대국 즉 일본에서 또 맞이한다고 사람들이 2배, 3배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었던 거죠. 네, 한국 사신단에 그 한 사람당 뭐 적게는 2~3명, 4~5명이 이렇게 호의를 하고 그 네.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500명이지만 거기에 곱하기를 하면 뭐 몇천 명이 되겠죠. 예, 그 그러니까, 행렬이 그렇게 되겠어요. 예. 일본에 들어가면 행렬이 엄청요.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이고 네. 또 그곳에 그것을 또 그 보기 위해서 네. 오는 관광객이나 그 여러분들을 치면은 네. 그 엄청난 인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큰 행사였던 것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년을 잡으면 예, 1년이 그냥- 넘었고 한참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배를 타기가 곤란할 때는 한 달, 2달이 또 연기가 될 경우도 있어서 1년 미만에 오시면 정말로 잘 돌아오신 거고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훨씬 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네. 통신사가 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네. 또 이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조상님들의 그 기록이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적용되고 네. 우리가 굳이 뭐 일본뿐이 아니라 중국이든 아니면 서양이든 네. 다른 나라를 대할 때 다른 나라의 그 이문화를 대할 때 서로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면 그런 상태에서 점점 알아가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양정신의 예가 으뜸이죠. 예. 사람 사이에 그 예. 예가 있어야 되듯이 예. 나라 간에도 예가 있어서 예. 그러면 서로 평화를 도모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건 아주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 문화 실크로드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소통, 네. 소통을 참 잘하셨다. 네. 서로 그런 점은 즐겁게 축제처럼 그죠? 저희가 조금 더 잘 계승하고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통신사가 조선통신사는 조선에부터 일본 저렇게 갔지만 예. 이제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데서 출발하고 그거는 다르겠습니다. 노선은 조금 다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수도가 달랐으니까 네. 왕이 계신 그 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출발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 사국시대 때는 각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네네. 고구려 시대 때, 뭐 신라 시대 때, 또 그 백제 시대 때, 네. 뭐 또 가야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각 출발하는 곳이 다르지만 해로로 가고 해로를 통해서 가고 난 뒤에는 꼭 육로로 다시 일본을 쭉 올라가는 그 통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 기록물이 대단히 많고 소중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때 그 시절에. 필담이 일단은 가장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주고받은 것의 어떤 그림이나 시나 뭐 필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축물로는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지 네. 또 사찰을 실제로 지었거든요.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지금의 어떤 숙소 대신으로 사찰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그러니까는 1000년 전후에 이제 고찰이라 그러죠. 천년 고찰이라고 오래된 예. 절을 보통 표현을 하죠. 예. 네. 그 절하고는 정말 깊은 관계가 많습니다. 네. 절하고 관계가 많고 그 전에 저기 절을 시찰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저희도 그 저번 달이죠. 그 2024년 8월이었가요? 그때 대한민국 민단 선배님들하고 또 이란친선 협회 분들하고 함께 그 조선통신사에 그러니까는 숙박을 하신 곳이었는데 청견사 네. 세이켄지라고 네. 저희도 함께 시찰을 가고 네. 그 견학을 가고 그랬습니다. 네네. 언제 한번 시간 있으시면 네. 그 현재에 그런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것도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거리로는 4,500km, 왕복 4,500km, 1만 리가 넘는 거리죠. 네. 그리고 시간으로는 평균 1년, 네. 1년을 전후하여 네. 이렇게 긴 시간
긴 거리를 여행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준현 선생님,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살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배준영 선생님과 좀 더 깊은 얘기를, 다양한 얘기, 그 일화를 중심으로서 여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